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경선 후보들이 오늘 모두 호남을 찾았습니다. 지역 공약을 밝히면서 치열한 표심 경쟁을 벌였는데요. 현재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독주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은 누구를 선택할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전입빌딩 이사호에서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 등을 초대해 민주화를 주제로 시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 이후 이재명 후보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개헌에 대한 질문에 해야 하는 일이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가장 빠르다면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좀 늦으면 그다음 총선 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과 에너지 산업 등이 함께 성장하는 거대 도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호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광주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에 이어 고성능 반도체를 집적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까지 확충해 김동연 민주당 경선 후보는 전북과 전남 장성 일정을 마친 뒤 광주를 방문해 당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지역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서해안 알리백 라인 또 AI 모빌리티를 융합하는 그런 도시 만들기, 전북은 에코 메카 시티 클러스터 만드는 것들. 김경수 후보는 지난 22일에 이어 또다시 호남을 찾아 목포 시민들을 만나는 등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지는 대선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에 육박하는 압승을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호남 지역의 투표 결과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비수도권 지역 중 당원이 가장 많은 데다 텃밭에서 확고한 지지를 굳혀야 잡음 없는 대선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 전남은 지난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패한 유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가 오는 26일 마무리되면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합동 연설회를 통해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불린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는 미사가 광주에서도 열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월호와 5.18 등 지역의 아픔에도 어김없이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었죠. 인간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공감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을 시민들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전합니다.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살다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추모 미사가 열렸습니다. 교황은 유언에서도 지금껏 살아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덤은 지면 아래에 있어야 하며 단순하고 특별한 장식 없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에도 각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교황은 소형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세월호 유족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교황의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e. Così ho risposto. quello che io sento. 한국에 오셨을 때 교황 자락에서 의자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 앉으시라고 하는데 당신은 그걸 거부하시고 저희가 앉는 의자를 달라고 해서 앉으셨어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소박하시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0년 5.18 40주기에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숨 바친 젊은이들의 희생이 기억되기를 기도하며 5.18이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도 교황은 먼저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로 정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또 소수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 나라의 일이든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든
교황의 관심은 오로지 인간이 겪는 고통뿐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그 고통받는 지금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공감,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고난받는 사람들 입장에 서는 거죠. 천주교 광주 대교구청은 평생 복음과 사랑을 실천한 교황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기 위해 오는 토요일까지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 미사를 엽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민간 배달 앱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민간 앱의 횡포를 공공 앱이 막아야 한다며 지자체에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항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배달앱 시장을 주도하는 배달의 민족이 배달이 아닌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중개 수수료에 클릭수에 따라 책정되는 광고료까지 점점 복잡해지는 수수료 체계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프로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뭐에 얼마를 떼고 얼마에 떼고 얼마에 뗀다는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계산해 보면은 우리 한 3만 원짜리 정도 팔았을 때 한 만 원 정도는 어디로 간지 모를 정도로 그냥. 정치권과 자영업자들이 민간 앱의 횡포를 견제할 방법은 공공앱뿐이라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공공앱은 수수료가 5.5%로 낮아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커지지만 막상 소비자 이용률이 저조해 지자체가 공공앱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0% 정도만 되더라도 자신들께서 충분히 먹개비를 더욱 활성화시켜 보겠다. 근데 지금 워낙 그 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는 그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 의지, 예산.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공공앱인 먹개비의 매출액이 가장 높은 곳은 인구 3만 명의 강진입니다. 강진은 전남도의 기본 예산 외에도 1억 4,600만 원의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쿠폰과 할인 혜택을 지원하며 소비자들을 유입하고 있습니다. 강진의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은 공공앱으로 주문을 받습니다. 이제 원래는 배민 활성화 구역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군 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하면서 지금은 먹개비 주문이 거의 90% 정도 확률을 차지하고 있고요. 강진보다 인구가 많은 여수와 순천 등은 공공앱 관련 예산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예산 편성에 소극적이다 보니 공공앱 활용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먹개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외식업도 살고 경제가 순천시 경제가 돌아가니까. 올해로 도입 3년이 되어가는 공공앱 먹개비. 자영업자들은 공공앱의 활성화를 위해선 소비자들의 관심이 먼저라며 적극적인 활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노후된 목포역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역사 신축과 철도 시설 재배치를 통해 단순한 교통 거점을 넘어 서남권의 관문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기대와 함께 지역 안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1978년에 지어진 목포역. 50여 년 가까이 서남권 철도 교통의 중심이자 지역의 상징으로 자리했던 이곳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490억 원을 투입해 기존 지상 역사 건물을 철거하고 선로 위에 3층 규모의 선상 역사를 새롭게 짓기로 했습니다. 건축 면적은 4,200제곱미터, 이는 축구장의 절반을 넘은 크기로 상가와 각종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1,700억 원이 투입되는 철도시설 개선 사업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기차를 타고 내리는 선로는 현재 6개에서 8개로 늘어나고 최첨단 시설을 갖춘 통합정비고도 설치됩니다. 공사는 내년 착수해 오는 2028년 완공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이 같은 역 대개조 사업과 연계해 오는 2030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하는 역세권 개발을 착수합니다. 역 주변 노후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등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여 목포역이 서남권 대표 교통거점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과 전문가들은 목포역이 남악 신도심과의 연결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역에서 시외버스를 바로 타고 내리는 복합 환승센터가 함께 들어서야 실질적인 서남권 교통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지역 교통 연계망의 중심축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 지어질 목포 역사에 복합 환승센터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포시, 전남도와 적극 협력하여 목포역 대개조 사업에 복합 환승센터 건립을 반드시 포함하겠습니다. 오랜 수건이었던 목포역 대개조 사업이 단절된 도심을 다시 잇고 서남권 교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잡거나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할 때 난감해하시는 어르신들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이용법을 배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슬기로운 노년 생활 도전에 나선 분들을 이재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는 광주 금호 평생교육관. 실버 세대에겐 너무 큰 장애가 되어버린 택시 호출에 대한 교육이 한창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지만 어르신들은 어플 설치부터 벽에 부딪힙니다. 천신만고 끝에 스마트폰엔 택시 호출 어플이 설치됐지만 실제 호출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하자 가격이 2개로 나오고 어떤 것을 눌러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이거는 7,100원, 이건 6,100원이네요. 뭐가 달라요? 위치. 어느 머리가 틀리고. 목적지를 입력하고 난 다음 다시 뒤로 가기 누르기를 몇 차례.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어 보였던 어르신들의 표정에 점점 자신감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이 세상이 왜 이리 빨리 변하냐 한편으로는 그러고 했는데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친구한테도 말해서 같이 와야 되겠어요. 금호 평생교육관에서 마련한 디지털 교육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모두 15명. 앞으로 4주 동안 이어질 예정인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수업은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 문해력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좀 더 삶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벽으로만 느껴졌던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는 실버 세대. 자유로운 택시 호출과 음식 주문이 가능한 슬기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잠시 후 9시부터 생방송되는 광주 MBC 시사 용광로에서는 각 당의 대선 경선 판세를 분석하고 남은 기간 변수들을 전망합니다. 오늘 방송에는 메타보이스의 오승용 이사와 청년 정치 크루의 이동수 대표가 출연해 현재 경선 판세를 중심으로 다가올 대선의 경쟁 구도를 예상해봅니다. 아울러 한덕수 대행의 출마 가능성과 이재명 후보의 대법 판결 등 여러 변수들의 영향력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이 방송은 광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시장 지배적 직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광주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의회 등 태양광 사업자협회 3곳과 환경단체는 오늘 한전 서울본부 앞에서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은 일조량이 많다는 이점에도 개통 포화 대책으로 신규 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무제한 출력 제어에 동의해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송배 전망을 100% 독점하는 한전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해당 제도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본부를 사칭한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범죄 사례로는 소방서라고 속여 물품이나 음식 등을 주문하거나 위조한 공문서로 의료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